만약에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열리니까 거기 들어와서 강도래거나 말하자면 거기서 뭘 훔쳐 먹거나 그럴 수 있을 수 있겠죠. (2021년 3월 1일) 하이킹을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온 27살의 뉴요커 사만다 하트소. 그녀가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 집에 살면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싸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 생각한 사만다는 히터를 틀었지만 아무리 히터의 온도를 올려도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결국 집 구석구석을 살피며 한기의 원인을 찾던 사만다는 욕실로 향하게 되는데 바로 욕실에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사만다의 욕실에는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나 통풍구도 없는데 대체 어디로 바람이 들어오는 걸까? 그녀는 문의 잠금 장치 쪽 구멍에서 바람이 새어나오는 걸 알아채고는 테이프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찬 공기가 느껴졌고 사만다의 셀프 영상엔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으로 사만다의 흩날리는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욕실 안을 살피던 사만다는 이 알 수 없는 현상의 원인을 드디어 찾게 되는데 놀랍게도 바로 욕실의 거울 뒤편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보통 욕실 거울은 벽에 붙어있거나 약장에 붙어있기 마련인데 도대체 왜 바람이 새어나오는 걸까? 이상함을 느낀 사만다는 룸메이트 2명을 불러 거울의 비밀을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사만다가 거울에 손을 대자 거울은 마치 액자처럼 벽에서 걸려있다가 떼어졌고 벽에는 거울 크기의 사각형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구멍 안쪽으로 불길한 작은 공간이 보였고 심지어 더 안쪽엔 방문까지 보였습니다. 룸메이트는 영화 기생충을 떠올리며 저곳에 누가 숨어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했지만 사만다는 어둠에 휩싸인 의문의 공간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자신을 지켜줄 망치를 손에 든 채 머리엔 랜턴을 고정하고 사각형 구멍으로 몸을 밀어넣는 사만다. 간신히 통과해 구멍 안쪽으로 안착. 그런데 방 하나만 있을 것 같았던 그 공간이 놀랍게도 방 3개, 거실, 욕실까지 있는 아파트 같은 공간이었던 것. 마치 공사를 하다만 것 같은 공간에는 쓰레기 봉투 여러 개와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는데 그리고 사만다가 눈을 돌린 그곳에 멀쩡한 생수병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주변 물건들과 달리 갖다 놓은 것 같은 생수병. 사만다는 누가 있는지 주변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어딘가 기묘한 거울 뒤 비밀의 방 미스터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기묘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집에 혼자 있다 갑자기 한기 같은 걸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요? 오늘의 지금 사연자 사만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걸 느끼고 이 틱톡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굉장히 좀 유명해지고 나중에 뭐 인터뷰까지 한 일이 있었는데요. 2021년 3월 1일입니다. 그리고 3일 뒤인 4일날 이 영상을 4부로 끌어서 올립니다. 일단 뭐 영상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다 봤어요. 네네. 근데 처음부터 네 개로 나눠졌는데 희한하죠. 왜? 사실 화장실에 있는데 어떻게 무엇인가 바람이 나오고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귀신인가 막 그러는데 그러면 당연히 의심을 갖죠. 보통 이제 그 환풍구라는 게 있거든요. 환풍구나 환풍기구를 닫으면은 안 나야 되는데 무엇인가 거기 압력이 차이가 느껴진다. 네. 그럼 의심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 저 이런 것도 봤어요. 어떤 지하실 같은 공간을 발견해서 열었는데 계단이 있어서 또 들어가 봤더니 하염없이 들어가고 엄청 넓은 공간이 있고 무슨 수도원 같이 그럴 수 있죠. 공간이 펼쳐져 있는. 저희 집이 그래요. 아, 그러세요? 저희 집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네. 이제 설계도를 찾았어요. 근데 설계도가 없어요. 왜냐면 내 전 주인으로부터 설계를 못 받았거든. 그래서 구청에 가서 원래 설계도를 있거든요. 네.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인과 다른 거예요. 딱 봤더니 지하실이 있는 걸로 나와요. 지하실이 있는지 모르고 사셨어요? 근데 지하실이 사실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실이 있는 걸로
설계를 한 다음에 네. 지을 때 지하실을 안 지은 거예요? 안 지었거나 네. 아니면 짓다가 못해서 그냥 매몰시켰거나 네. 모르죠. 혹은 있는데 막았을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사실 저희 집 1층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고양이가 네.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안 나와요. 구멍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공간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크진 않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나? 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고양이가 들어갔을 때는 조그맣다고 생각했는데 네. 설계도를 본다면은 이게 지하실을 만들다가 못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머리가 조금 돌려다가 에이 그냥 뭐 거기에 뭐 시체라도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말았죠. 네. 예. 지금 이제 사만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직접 카메라를 달고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데 꽤 넓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면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큰 집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아, 네. 근데 시골이나 아니면 이게 미국 같은 데는 땅덩이 넓으니까 특정한 넓은 한 100평 넘게 있는 공간들을 잘라 갖고 이제 세를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 잘라서 주는 부분에 그 안쪽에 있는 건 모르죠. 그렇게 준 거예요. 네. 들어가 봤더니 전혀 다른 어떤 집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도 현관문이 있고 그렇죠. 그 문을 열었더니 전혀 다른 복도가 나오는. 그러니까 다른 출입구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다른 출입구 그거를 안 쓴 거지. 그것도 가장 무서운 부분이 네. 이 생수병이거든요. 그렇죠. 뭐 먼지 구덩이인데 생수병이 있는데 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걱정. 이게 하필 겨울이에요, 겨울. 네. 거울 저는 그래서 이 사만다가 네. 거울의 뒷면을 봤으면 좋겠어. 이게 음, 반투명 거울인지 반대쪽에서 쭉 보이는지 아니면은 네. 이게 조그맣게 눈을 이렇게 긁어갖고 이렇게 보면은 샤워하는 거나 이게 벗은 모습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거울 네. 기니까 네. 그거만 했으면 되는데 그 영상이 귀는 없더라고. 볼 생각을 안 했던 것 안 같아요.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은 옆에 사만다 여자가 혼자 사니까 그거를 몰래 카메라든 몰래 관음증이든 보려고 했을 수 있죠. 네. 그 물까지 들어와서 먹고 전형적인 그 영화 사이코 같은 내용.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열리니까 거기 들어와서 강도래거나 말하자면 거기서 뭘 훔쳐 먹거나 그럴 수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확인했으면 좋았을 걸. 이게 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2009년에 미국에서 현실판 기생충 사건이 있었는데 잠시 저도 봤어요. 네, 이 영상 좀 보시자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조 커밍스라는 사람입니다. 할리우드 배우 겸 작가인데요. 집에서 음식이 자꾸 사라지는 걸 알게 됐고 범인을 찾기 위해서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2시간이 지났을 때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머리를 산발한 한 여성이 위에 있는 천장에서 내려오더니 조심스럽게 테이블과 의자를 밟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 의문의 여성은 놀랍게도 싱크대 소변도 보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은 뒤 심지어 TV를 보는 여유까지 즐기는데요. 그러다가 조 커밍스가 잠에서 깨 밖으로 나오자 재빨리 몸을 숨겼다가 조가 사라지자 다시 여유롭게 움직여 음식을 챙겨서 천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집들은 이렇게 펜트하우스 같은 공간이 있어요. 다락방 같은 공간이죠. 네. 그게 이제 반자로 이제 닫혀 있는데 그거를 열고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보통 그 자기 집이 아니고 뭐 미국은 월세가 많으니까 대부분 월세가 이렇게 하니까 그 공간에 대한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알고 침입해서 거기 산 거지. 그러니까 무단 거주자라는 게 미국에나 유럽엔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영상 확인한 후에 조가 경찰에 여성을 이제 신고했는데 2주가량 지금 이 집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절도를 하러 왔다가 천장 안이 너무 편해서 머물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노숙자죠. 네. 노숙자로 제가 알고 저도 그 영상 봤는데 그렇더라고. 네. 뭐 어쨌든 그냥 어떤 더 범죄 의도보다는 그냥 집에서 거주할 만하니까 눌러 앉았다. 무단 거주자 같은 거예요. 네, 무단 네. 점유자 같은 거예요.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집도 공간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영상 보고 네. 저희 집이 이게 펜트하우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제 방 위에 물통 공간이 있어요. 옛날에 네. 그러니까 수압이 약할 시절에는 물탱크에 물을 저장해 놓고 밑으로 하는. 근데 그 다음에 수압이 세져 갖고 그게 필요 없으니까 물탱크 공간이 있는 거예요. 공간만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어보셨어요? 그렇죠, 열어봤죠. 저도 그 영상 보고 혹시 몰라갖고 가서 했더니 없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고,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제 집을 잘 몰라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지은 집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사고 들어온 집이니까. 네. 사만다 같은 경우에는 이 거울 뒤의 공간에 대해서 틱톡 영상을 올리고 1년 후에 이 후기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후기에 따르면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집주인은 시원한 답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이 없다가 몇 개월 뒤에 그 집이 공사를 하는 중이었다라는 답변만 했다라고. 집주인이 범인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만다가 공사를 하는 중이었다? 근데 나는 공사 소음을 집에서 들은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 집주인과 통화를 하고 어느 날 봤더니 그 거울 뒤에 공간이 막혀져 있었다. 막혀 있었다. 막아버린 거죠. 네. 자기도 이게 저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네. 몰래 그쪽으로 들어와서 하게 그랬을 수도 있고 그게 범인일 수도 있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큰 집들이 많아서 세주는 집도 많아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나 봐요. 네, 저는 이제 누가 봐도 아까 그 사이코 영화 사이코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거 말고는 좀 그 생수병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아니 생수병에 먼지가 있을 리가 없을 리가 없죠. 네. 그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한기가 느껴졌던 거는 원래는 그 막혀 있었죠. 건너편 집에 네. 창문이 닫혀 있는데 그렇죠. 어느 날 창문을 열고 반대쪽 출구로 그러니까 나와서 이게 들어오니까. 한기가 타고 들어온 게 아니냐. 계속 사용했던 공간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그런데 있습니다. 빨리 이사를 하셔야죠. 네. 그래서 굉장히 찜찜했던 그런 거울 속 뒤 공간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역시 미스터리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가려는 부부가 겪은 기묘한 그리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평범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남성 야나오카. 그는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인생 첫 단독주택을 구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부동산 사이트를 열심히 들여다보던 그는 도쿄 내에 있는 조용한 주택가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발견했습니다. 신축은 아니었지만 역에서도 가깝고 주변 자연 환경 또한 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러 갔던 부부는 모든 게 완벽했던 집에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야나오카는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기래 최상 오랜만입니다. 제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평면도에 이상한 점이 보여서요. 불편하진 않은데 뭔가 좀 소름 끼치는 느낌이라 평면도를 보고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야나오카가 말한 평면도의 이상한 부분은 1층 주방에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싱크대 바로 뒤 벽 쪽으로 창문도 없고 문도 없는 의문의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들어가지 못하는 이 공간은 왜 있는 걸까? 야나오카의 전화를 받은 지인 우게츠는 알고 지내고 있던 구리하라에게 평면도를 보내 의견을 물었습니다. 구리하라는 대형 건축 사무소에서 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미스터리 애호가였습니다. 얼마 뒤 평면도를 받아본 구리하라는 우게츠에게 전화를 걸어와 의견을 전했습니다. 1층에 있는 이 공간은 의도적으로 만든 공간 같습니다. 원래는 수납 공간으로 쓰기 위해 만든 곳으로 보이는데 평면도를 보면은 공간 앞쪽에서 문을 달면 주방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고 뒤쪽에 문을 달면 거실의 벽장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구리하라는 결국 집주인들에게 공간이 필요 없어졌거나 돈이 부족해 수납 공간을 못 만들었고 이미 공사가 시작돼 그냥 공간만 남긴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구리하라는 사실 1층보다는 2층의 평면도가 더 꺼림칙했다며 이 주택에 원래 누가 살았는지 물었습니다. 30대 부부와 아이 한 명이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2층에 아이방 구조가 이상하다고요? 설계사 구리하라의 말처럼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2층 평면도를 보면 무려 9개의 창문에 발코니까지 열려있는 개방형 집인데 아이의 방은 창문이 하나도 없이 2층의 한 중앙에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아이 방에 딸린 화장실에도 창문이 없었고 아이 방으로 들어가려면 2층 계단으로 올라가 빙빙 돌아 3개의 문을 거쳐야 했습니다. 구리하라는 개방형인 부부의 침실과는 다르게 마치 감옥처럼 생긴 아이의 방이 매우 이질적이라고 했습니다. 뭐랄까
아이 방을 은폐하려고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방에 감금하고 존재를 감췄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어요. 2층에 따로 떨어져 있는 욕실. 거기도 창문이 전혀 없습니다. 부부의 샤워실조차 큰 창문이 있는데 아이의 방처럼 창문이 전혀 없는 욕실이 정반대편 구석에 따로 있었던 겁니다. 구리하라는 우게츠에게 찜찜한 집이니 집을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구리하라의 전화를 끊은 우게츠는 평면도에서 수상한 점을 또 발견했습니다. 1층과 2층의 평면도를 겹쳐보니 1층에 전혀 쓸모가 없어 보였던 공간이 아이의 방과 창문 없는 욕실에 겹쳐지며 마치 1층과 2층을 비밀리에 이어주는 기묘한 공간이 생겼던 겁니다. 네, 일본 도쿄 내에 있는 어느 주택의 평면도에 이상한 공간을 발견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건축 설계사는 1층의 공간보다 2층의 아이방과 창문이 없는 욕실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링크를 좀 드렸는데, 그렇죠. 네, 설계도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에는 1층에 좀 막힌 공간에 대한 의문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 있어? 했는데 오히려 건축 그 사람은 1층보다 2층이 더 문제인데 네, 왜? 2층은 아니 아예 방에 왜 창문이 없어? 뺑 둘러 무슨 이게 가둔 공간도 이게 뭐야? 그리고 가는 방법도 이렇게 꾸불꾸불해? 그러면 혹시 여기에 누군가 감금해 놓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부부 침실의 안쪽에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욕실을 가는 길은 부부의 방을 건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기 방이 이것처럼 그 계단을 올라와서 삥그르르 돈 다음에 부부 욕실을 지나서 그러니까 부부의 방을 지나서 욕실을 가듯이 그렇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르게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뭐 아이든 누구든 직접적으로 바깥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아이 역시 부부의 침실을 안 건너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요. 아니 근데 아이가 성장하는데 햇빛이 얼마나 중요하고 네. 그런데 왜 창이 없어? 그럼 이게 구조가 너무 이상하다. 네. 그리고 이제 우게츠의 추측을 듣고 설계사인 구리하라는 굉장히 섬뜩한 추리를 하는데요. 이 집에 살고 있던 전주인 부부, 그 사람이 이제 손님, 즉 어느 회사의 사장 정도 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집에 초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술을 대접을 해서 취하게 한 뒤에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리고 이 추리가 이어지는 건데요. 1층에 부부나 아이 방이 아닌 다른 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손님 방 아니냐 결국. 그래서 거기서 자라고 판단해서 나온 이 추측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손님을 데리고 2층에 창문 없는 욕실로 밀어넣고 목욕을 하게 한다. 술에 취한 손님이 기운 없이 비틀대고 목욕을 하고 있으면 그때 아이 방에 있는 아이가 구멍에 있는 선반을 치우고 비밀 통로를 통해서 욕실로 가서 손님을 살해를 한다. 왜냐하면 이 비밀 통로의 크기가 딱 아이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어른은 못 지나가는 정도의 공간입니다. 이후에 부부가 시신을 토막을 내서 비밀 구멍으로 던지면 아이는 또 토막 시신을 하나씩 들고 아이 방에 있는 이렇게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선반으로 이제 치운 뒤에 그곳에 이제 비밀 구멍을 통과해서 1층으로 가져간다. 아이 방에 있는 또 다른 선반이 1층에 있는 차고 옆 창고와 평면도상으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창고에 시신을 옮기면 부부가 차고에서 바로 이걸 싣고 시신을 밖으로 처리한다라는 추리. 즉 부부가 어떤 청부 살인업자고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소설 같은 좀 공포 소설 같은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종의 살인 주택 아니면 폐쇄된 살인 주택.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우겨츠가 야 그럼 뭐 집에서 그냥 커튼 치고 죽이면 되는 거 아닌데 뭐 이렇게 번거롭게 그 공간을 만드냐라고 했더니 커튼이 이렇게 창문이 많고 커튼을 안 치는 집안이어야 오히려 의심을 안 할 거 아니냐. 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안에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일단은 뭐 그렇게 하려면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살인범들이 살인을 하기 위해서 개조를 하거나 만드는 경우들은 실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존파 같은 경우 네. 그렇죠. 지하에 어떤 여성을 감금하고 몇십 년 동안 이제 성폭행을 현실에도 하거나 많이 있죠. 네, 그런 거. 유럽에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나온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식이죠. 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은 땅덩이 넓으니까 별도의 농장이라는 데나 지하실을 쓰는 거고 네. 일본은 땅덩이가 좁으니까 주택 안의 공간, 네. 숨겨진 공간을 쓰는 거죠. 음. 좁으니까. 네. 물론 일본도 좁은 땅이 아닙니다. 근데 일본이란 어떤 느낌이 네. 도쿄의 뭐 작은 이런 방들이 막 몰려 이런 느낌이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게치라는 일본의 오컬트 유튜버가 지인의 저달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영상의 결말은 집을 사려고 했던 야니오카가 집을 안 산다. 왜 그러냐면은 우게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아침 뉴스를 들었는데 그 근처에서 토막시 신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맞춰지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체가 페이크 다큐였다라는 좀 이 우게치라는 닉네임의 유튜버가 이걸 심지어 이제 미스터리 소설로 해가지고 앞뒤 이야기까지 붙여가지고 소설까지 나왔던 그냥 픽션이죠. 네네네. 근데 어쨌든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신기했던 거는 설계도 하나만으로 미스터리 그런 생각을 소설을 한다. 만들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렇죠. 네, 이 공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설계도가 안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예. 설계도를 보고 어떤 이 공간과 음. 여기서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이런 공간과 문과 창문을 지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창문이 없는 이유는 뭘까? 공간이 이렇게 돌아가서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 이 비밀의 틈새는 뭘까?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뭐 되게 쉽게 생각하면은 네. 뭐 정신 지체나 이런 장애 가진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냥 굉장히 이게 색다른 생각을 한 거죠. 네. 좀 신선했던 네. 이번 좀 픽션 관련된 예. 이야기였습니다. 자, 어쨌든 빨간 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스터리하고 기기 묘묘한 일들을 모아서 좀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